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문화원형 사업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재가공된 것을 가져다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고증해 주기를 바라고, 실제로 제가 처음에 문화원형 사업에 참여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게임이나 뭐 중국의 게임을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만든 게임을 보면 옷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뭐 이런 모든 소품, 뭐 복식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다. 말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극을 보시면요, 그전보다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의 하나의 그 획기가 된 것이 저는 드라마 황진이였습니다. 황진이에서부터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복식이 굉장히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거냐면 사실상 이 문화원형 사업에서 이뤄낸 그런 성과가 활용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체로 보면 어떤 경우는 드러내지 않아요.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꼭 황진이 제작팀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하나의 그 사례를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조선시대 일기를 기반한 문화콘텐츠 소재 뱅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일기류를 활용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는, 여기에 이 자체의 자문회의 안에 실제로 다큐, 만화, 출판, 극작가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분류라든가 제목을 부여할 때라도, 예를 들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 문화콘텐츠 닷컴에 가보시면 뭐 정치, 군사, 뭐 군사 외교, 뭐 과학기술 이런 식으로 대단히 학문적인 어떤 분류 체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딱 예를 들면 이별의 순간 느끼는 감정, 예를 들면 그런 주제에 관련된 어떤 일기 자료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다도 이 제작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활용하기가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기존 콘텐츠를 개선하고 이제 신규 콘텐츠를 구축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사실 및 보건 정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활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문화원형 사업을 활용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 주체들에게, 그 활용 사업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과거에 그런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화원형 사업을 활용한 어떤 창작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주 문화원형의 그 완결화가 앞으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듯이 테마 콘텐츠의 재구성, 메타데이터의 보도와 정보 서비스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 카테고리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데이터의 고도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보완이 많이 필요하고요. 어떤 개별 콘텐츠에는 다중 분류가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나 그 연관 정보 요소가 이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연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연계 정보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제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비어있는 과제들을 발견해서 그런 것에 대한 추가 과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정보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고, 이 활용 사업자 지원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재를 발굴하고 부가 정보,
활용 전문 조사를 하는 데까지는 이거는 그 컨텐츠 엑스퍼팅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쪽 부분 트리트먼트, 시놉시스 그리고 시나리오는 산업계의 영역이다. 말하자면 그동안의 문화운영사업이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개발 중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기존 사업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공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활용 전반을 고려한 소재 발굴. 이 공공재라는 말을 그때 개편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면 우리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제 또 말씀드린다면 사실 보건 정보 위주의 콘텐츠 개발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체계화를 위해서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말하자면 직접적인 활용 집단과 이 제작 집단 간의 또는 학계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 성과 지표가 좀 따로 좀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얼마 들어가서 얼마 나왔다는 그런 식의 지표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전담 독립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면 그 CRC 사업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과 좀 같이 묶어서라도 과거에 문화콘텐츠진흥원 시절에 굉장히 역점을 두던 사업들이 지금 현재 좀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전통 문화의 콘텐츠화를 21세기의 새로운 실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실학이라는 것이 당시 당대의 현실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학문 체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뭐 18세기, 19세기 다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실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전통 문화를 새로운 시대의 어떤 기술과 결합시켜서 개발해 나가는 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학문 체계, 그런 산업 체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미래에 이 문화운영 사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 대단히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1분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